지난번에 어떤 분이 구매대행 하면서 상품을 하루에 몇 개 올려야 되냐 그거를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답변을 좀 하는 김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몇 개 올린다 이런 내용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요즘도 그러냐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거의 최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우선 대량은 아예 안 해봤어요. 대량은 아예 안 해봐서 대량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대량을 왜 안 했냐면은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는 대량이랑 반자동, 수동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대량은 이게 하도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카테고리 같은 거 이제 설정해 놓고 거기 있는 거 쭉 긁어서 마켓에 또 쭉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그냥 대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자동은 상품 선정은 내가 해요. 상품 선정은 내가 하고 상세 페이지도 내가 만들기는 하지만 대충대충 만들죠. 따지고 보면 뭐 마켓별로 사진 크기는 몇으로 해라, 글자 크기 몇으로 해라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품을 내가 골랐으면 그 상품이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정보를 HTTP 형식으로 쭉 HTTP 어, HTML이요. HTML 형식으로 받아와서 거기 있는 걸 쭉 뿌려주는 그 방식.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그램이 껴주고 하는 게 저는 반자동이라고 생각하고 수동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수동은 그 스마트 에디터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쓰는 거를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품 선정도 내가 하고 상세 페이지도 내가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우선 수동이라고 생각한다. 요거를 기준을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반자동으로 시작을 하고 대량을 안 쓴 이유가 이 상품 선정에서 내가 관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나의 소싱 능력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이 상품 소싱도 프로그램이 해주고 보내는 것도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아예 배제를 했고요. 반자동을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자동을 저도 처음에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 둘 다 소싱은 내가 하죠. 근데 처음에는 타율이 좀 떨어지니까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수동으로 해서 10개 올릴 바에 내가 지금 선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반자동으로 50개를 올리자. 저는 이 생각으로 처음에 반자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을 해서 뭐 아예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어쨌든 조금이라도 팔릴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문을 넣게 되고 주문을 넣으면서 이런 게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누군가가 사는구나 그 데이터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남자니까 제가 뭐 축구 이런 걸 하면은 축구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축구화는 무조건 팔리겠다. 왜냐? 내가 축구를 한다면 이 신발을 살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잘 팔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가방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아예 모르니까 그런 거는 내 기준에 따라서 올리면 수동으로 10개 올려도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는 그냥 이걸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 가방은 이런 게 팔리는구나.
그런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자동을 처음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면 저는 위닝셀러 썼거든요. 위닝셀러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위닝셀러도 있었고 제 주변에 같이 시작한 분들은 투플렉스를 좀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가격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 위닝셀러가 제일 쌌고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한테 처음에 이제 좀 기본적인 걸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그냥 위닝셀러였어요. 그 친구가 쓰는 거라서. 그래서 전 이걸로 배워서 그냥 이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본인이 편한 거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위닝셀러 쓸 때만 해도 반자동 프로그램 중에 위닝셀러가 가장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뭐 그때 7개 마켓인가로 뿌려준다 그래서 오늘 가격도 좀 싸고 그래서 저는 위닝을 썼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올려야 되냐? 저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40개 이상은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뭐 50개 하는 날도 있고. 근데 이 반자동으로 4, 50개 올리면 진짜 하루 종일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그 초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올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어디서 찾아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물건을 찾아서 이걸 올리는데 이걸 올려도 되나?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옵션이 뭐 여러 개인데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아무튼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50개 올리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최소 뭐 이거는 부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30개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한 1000개 정도를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000개 정도를 올리려면 하루에 30개씩 30일이면 900개가 얼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0개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빡세게 해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저는 2달, 저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조금 잘 된 편이었거든요. 보통 뭐 매출 1000만 원을 찍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목표치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 저는 바로 시작한 달에 나와가지고 1000만 원을 바로 넘겼는데 이게 10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처음에 주문 넣고 이런 것도 배대지 업무 이런 것도 미숙하다 보니까 똑같이 50개 이상을 내가 올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30개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2달째부터 30개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뭐 노출 점수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상품 뭐 사진 사이즈 뭐 이런 거 엄청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상품 정보 뭐 이런 거. 그게 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니까 음, 스마트 에디터 같은 걸로 내가 수동 등록을 하면은 이 상품의 재질이 뭔지, 뭐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거를 다 내가 수동으로 기입을 해주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일괄로 그냥 들어가요. 뭐 어떤 경우는 내가 뭐 상품 제목이 뭐 예를 들어서 반자동이다. 반자동 이게 상품명이면 그냥 그 밑에 뭐 상품 재질, 사이즈 이런 거에 다 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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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동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주룩주룩주룩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상품 상세 참조, 상세 참조 이걸로 일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노출 점수를 덜 받기 때문에 내가 노출 점수를 덜 받은 만큼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맞춰주려면 그에 맞는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나마 뭐 중국 같은 게 아니라 키워드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브랜드의 상품을 판다면 그 브랜드 뭐 네이밍 있잖아요. 뭐 나이키 에어맥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나마 내게 노출될 확률이 브랜드 상품이 좀 더 높겠지만 그 높은 거 안에서도 나이키 에어맥스 치면 반자동으로 올렸을 때 내가 뭐 등급도 낮고 노출 점수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1페이지에는 거의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면 좀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동을 언제 넘어가야 되냐를 말해보면, 보통 수동은 이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네이버가 진짜 뭐 엘도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수수료가 5점 몇이잖아요. 5점 몇. 5점 몇 퍼센트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뭐 부가세나 이런 게 다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로 가장 높은 수수료 5%대를 맞는 건데, 이거를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세업자로 들어가서 이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냥 5%라고 맥스 값을 잡아도 뭐 쿠팡은 13%, 뭐 인터파크가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인터파크가 뭐 17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위메프도 마찬가지고요. 11번간 11%대 정도 체감상 느끼는 것 같은데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처음에 네이버가 진짜 혜자다. 네이버가 진짜 황금 도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굳이 꼭 네이버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쿠팡이 그냥 쿠팡을 예로 들게요. 왜냐면 양대 산맥이니까. 근데 쿠팡이 보상 정책이나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가격 경쟁력이 한 8할 이상? 80%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네이밍으로 검색하면 그 비슷한 똑같은 상품을 올린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반대로 쿠팡은 최저가가 아니어도 이상하게 팔리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쿠팡은 가격은 50%, 나머지 50%는 상품명이랑 그 다음에 아이템 이너에 어, 나랑 똑같은 상품 올렸지만 아이템 이너가 묶이냐 아니면 나 혼자 단독으로 빠져있냐 저는 이거를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운이라고 판단을 하면 운과 상품 이름이 나머지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자동을 썼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네이버에서 거의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우선 제가 그때 좀 마진을 많이 높게 해놨어요. 거의 뭐 중국 하는 수준으로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대신에 물량으로 이제 때려 박은 거죠. 물량으로 때려 박고 브랜드 상품을 거의 중국 노브랜드 상품급의 그런 마진으로 해서 했더니 네이버는 거의 뭐 주문 거의 안 들어오고 쿠팡이 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도 좀 나가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네이버는 가격이 엄청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쿠팡이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수수료가 네이버가 적은데 문제는 마진도 같이 적기 때문에 내가 뭐 10,000원짜리를 파는데 어, 내가 뭐 여기서 마진이 뭐 10,000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뭐 수수료 떼도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쿠팡은 뭐 13%를 때리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진이 2만 원이 남아버리니까
2만 원 남기고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4% 떼봤자 이거에 거의 두 배가 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아이템 위너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연히 그냥 저가 단독으로 빠져있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비교가 아니더라도 상품 최저가 비교가 너무 쉬워서 가격이 내가 비싸면 팔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예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은 요건 또 다른 관점인데 어, 특히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를 떠나서 이 상품 훔치는 이게 좀 많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쿠팡이나 뭐 다른 마켓 경우에는 내가 물건 하나 팔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가만히 냅둬도 계속 후속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상품 하나 팔고 내일도 하나 팔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만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팔리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A라는 상품이 팔렸던 거를 까먹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깨닫죠. 어, A라는 상품이 처음에 좀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을 검색하면 내가 처음에 올릴 땐 아무도 안 올렸었다가도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너무 너 다 달라붙어 있고 나보다 뭐 1,000원 싸게 500원 싸게 뭐 내가 10,000원에 올렸으면 누구는 뭐 9,900원에 올렸다가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9,500원 됐다가 9,000원 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걸 안 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훔치냐?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소싱 프로그램으로 훔치는 방법이 있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으로 보통 요즘 소싱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그게 기준이 네이버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도 그렇고 소싱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기준을 네이버로 잡기 때문에 내가 하나 팔면 뭐 며칠 뒤에 또는 뭐 1, 2주 뒤에 그 소싱 프로그램에 내가 판 게 뜨더라고요. 저도 사용해 봤는데 제가 판 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기준들이 다 네이버기 때문에 네이버 경쟁이 엄청 심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런 전략도 쓰고 있어요. 굳이 네이버에서 팔 필요가 있나? 그래서 네이버에선 하나도 안 팔리는데 쿠팡에선 이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나는 꼭 수동을 해야겠다. 이 빅파워에 대한 그 처음에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빅파워를 꼭 달고 싶다. 파워 등급 이상으로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이 수동을 가야겠죠? 그럼 수동을 가려면 언제 가는 것이 좋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은 다 제 기준이에요. 왜냐면 저는 뭐 남이 하는 걸 못 보고 그냥 저만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남들이랑 잘 비교를 안 해서 그냥 제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자동으로 하다 보면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매출이 나오는 시기는 본인이 알아요. 뭐 그게 매출이 뭐 정확히 얼마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너무 바쁜데? 이거 내가 오늘 업로드를 하나도 못 하겠는데? 또는 내 페이스가 아까 3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0개가 갑자기 하루에 뭐 10개나 겨우 하나? 근데 이 10개도 잠자는 시간 줄여서까지 막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게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그럴 때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수동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순수익도 당연히 어느 정도 좀 따라오겠죠.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쓰면 지난번에 제가 요 전에 아르바이트 쓰는 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처음에 부담 없이 쓰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주 몇 시간이야, 뭐 이런 것들. 그 부담 없이 처음에 고용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의 그 급여를 얼마 안 돼요. 많이 잡아봐야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내가 지불하고도 순수익이 나고 마이너스가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수동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알바는 써야겠죠. 그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상품 보는 눈이 생겼다. 데이터가 쌓인 거죠. 어떤 게 팔리는지 본인이 데이터를 이제 좀 쌓았어요.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많이 판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뭐 주방, 가전,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을 텐데 그 카테고리를 내가 집중해서 수동으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수동 등록을 알바한테 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본인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면 어, 하루에 10개를 올린다고 했을 때 아까 위에 반자동은 30개니까 한 달에 900개가 올라가고 얘는 한 달에 300개죠? 그러면 개수는 3분의 1 토막이 낮지만 매출은 줄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반자동 올릴 때보다 상품 보는 눈이 좋아졌고 그 얘기는 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업로드 수보다 타율이 중요한 것 같다. 어, 저도 처음이 아니라 요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보면 수동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어, 꼭 근데 웃긴 건 결국은 다 수동으로 가더라고요. 그 빅파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수동으로 넘어오는데 하루에 몇 개 올리지도 않는데 매출은 많이 나오고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 상품 데이터가 좋아서 보는 눈이 좋아서 타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의미 없는 숫자를 뭐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팔릴 만한 것만 올리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 분을 써서 하루 10개만 올린다고 해도 당연히 소싱 부분은 내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겠죠. 이 10개만 올리더라도 내가 순도 높은 10개를 주면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0개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몇 개를 올려야 될지를 정할 때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를 올리면 한 달에 300개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300개를 올렸을 때 내가 여기서 몇 개를 팔 수 있나. 그리고 이 300개의 평균 단가가 있겠죠. 뭐 내가 다 만원짜리만 올리면은 300개를 올려 만원짜리 300개랑 10만원짜리 300개랑은 매출 크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상품 단가를 고려해서 내가 300개를 올렸을 때 내가 원하는 매출이 얼만데 이 얼마를 유지할 수 있겠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 이거를 판단하셔서 업로드 개수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타율만 좋다면 이 10개 중에 하나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팔 수 있다 그래도 300개면은 30개는 내가 무조건 판단 얘기잖아요. 타율은 10%? 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엄청 잘하는 거죠, 10%는. 왜냐면 저도 10%가 안 나오니까 10%만 나와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마켓에서 또 판매가 될 거고, 물론 경쟁들이 또 있겠지만, 하나 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판다면 이
10%가 사실 5%만 돼도 엄청 잘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100개 중에 하나 파는 것도 정말 힘드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블로그에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